주간 꿀에 바르셀로나가 드디어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주중에 펼쳐진 나폴리하고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뒀죠. 그래서 1차전에서는 1대1 무승부, 2차전에서는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1, 2차전 합계 4대2로 나폴리를 제압하면서 8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웠나요? 이렇게 힘들었나요?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무려 5회나 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못했었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4년 전 2019-20 시즌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한 이후 그때는 진짜 기억하기 싫다. 진짜 기억에서 지우고 싶다. 그때 바이에른 뮌헨에게 2대8 대패를 당했었죠. 여하튼 그 이후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하지 못했었습니다. 2020-21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파리 생제르맹에게 패배하면서 8강 진출에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 두 시즌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조차 못하면서 유로파 리그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했고 16강에서 지난 시즌 세리아 우승을 차지한 나폴리를 상대로 1승 1무 1, 2차전 합계 4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8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폴리하고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어떻게 바르셀로나가 3골을 넣었는지 한번 세밀하게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렛츠고! 먼저 나폴리하고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경기 결과부터 알려드릴게요. 전반전에 페르민과 칸셀로가 연속골을 넣으면서 2대0을 만들었고 경기가 수월하게 풀릴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수비 쪽에서 아쉬운 장면이 나오면서 라흐마니에게 실점을 했죠. 결국 후반전 양팀이 대등한 경기를 펼쳤지만은 레반도프스키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말 그대로 쐐기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르셀로나가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1차전에서 나폴리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펼쳤는데 전반전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지 못했었고, 그리고 레반도프스키의 선제골에도 오시멘에게 실점하면서 결국 1대1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경기 16강 2차전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바르셀로나는 전반 초반부터 상대를 몰아붙이면서 결국 골을 넣는 데 성공을 했고요. 수비가 우왕좌왕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좀 노출을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레반도프스키가 또 골을 넣으면서 결국 이 경기는 경기 내용과 결과를 모두 가져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바르셀로나는 매우 만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XG값이 2.73 대 1.31, 바르셀로나가 승리할 만한 경기였다는 거죠. 오히려 나폴리가 전반부터 압박을 하면서 빠르게 역습을 전개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바르셀로나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제대로 못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은 거의 대등한 5대5 정도로 나왔다고 보면 되겠고요. 바르셀로나는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면서 나폴리의 뒷공간을 파고드는 장면이 많았었는데 그 과정에서 슈팅을 24개나 했습니다. 유효 슈팅을 10개나 했고요. 물론 나폴리의 공격력도 무시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흐비차, 오시멘, 폴리타노를 앞세워서 바르셀로나의 수비를 괴롭히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슈팅을 14개 했고 유효 슈팅을 4개 하고 그리고 한 골에 멈추는 장면이 있었는데 나폴리 입장에서는 결정력이 아쉬웠어요. 사실은 이 경기 나폴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찬스마다 결국 골로 연결하지 못하면서 결국 이 경기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바르셀로나의 경기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볼까요? 바르셀로나는 현재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매우 큰 편이죠. 페드리, 더용, 가비가 부상이기 때문에 3미들의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페란 토레스, 발데, 마르콘소, 알론소도 현재 부상으로 출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3미들에는 페르민, 크리스텐센, 긴도안을 기용했고요. 왼쪽 윙어에 하피냐를 기용했는데 이 기용은 성공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수비 시에는 하피냐와 야말이 내려오고 페르민이 위로 올라가면서 4-4-2 형태로 수비를 했는데 일단 전반부터 빠르게 압박하다가 라인을 내리는 방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전개할 때는 쿠바르시, 아라오, 콘데가 3팩처럼 움직이고요. 그 앞에 긴도안과 크리스텐센이 패스를 받아주면서 수비와 공격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왼쪽 풀백인 칸셀로가 위로 올라가면서 하피냐가 왼쪽 하프스페이스로, 페르민은 오른쪽 하프스페이스로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 시에는 3-2-5 형태가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피냐를 왼쪽 윙어로 기용했는데 이것이 효과를 봤습니다. 전반 15분까지 바르셀로나가 2골을 넣었는데 이 2골이 모두 하피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하피냐가 왼쪽 측면으로 크게 벌려서 왼발 크로스를 시도하거나 아니면은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면서 과감한 슈팅을 시도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러면서 하피냐는 나름대로 제 몫을 했지만 후반전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민 야말은 볼을 소유할 때마다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요. 워낙에 드리블이 능하고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왼발로 감아차는 슈팅이 위력적이었거든요. 물론 이 경기에서는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슈팅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라든가 드리블, 연계 플레이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다 레반도프스키가 골도 넣었지만은 수비 라인을 끌고 내려오는 역할을 해줬어요.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피냐와 페르민이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었고 하피냐는 도움을 기록했고 페르민은 또 골을 넣었잖아요. 레반도프스키가 그만큼 전술적으로 이타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수비 라인도 칭찬을 해야 됩니다. 오시멘과 피지컬 쪽으로 부딪히면서도 밀리지 않고 끈끈한 수비를 보여준 아라우라든가 흐비차하고 스피드 경쟁이라든가 흐비차 앞쪽에서 코스를 막는 수비를 보여준 쿤데, 왼쪽 측면을 커버하면서도 빌드업에 관여를 많이 한 쿠바르시 모두 끈끈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한 골 실점에 멈출 수가 있었죠. 사실 미드필드 라인을 생각했을 때 텐센이 수비 가담을 많이 하면서 수비 쪽에서의 역할도 매우 큰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하지만 김도환이 저 위치에서 뛴다면 기동력이라든가 스피드에는 문제를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측면 쪽에서 크로스를 많이 허용한 점, 그리고 상대가 박스 안쪽에 있을 때 우왕좌왕하는 점, 이런 부분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는 한 골 실점에 멈췄기 때문에 이 경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경기 끝난 후에 차비 감독이 정말로 좋아하더라고요. 인터뷰를 보더라도 차비 감독이 대만족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팬인 것을 즐길 수 있는 날이다. 우리는 매우 완벽한 경기력으로 유럽에서 경쟁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보여줬다. 입증했다는 이야기죠. 바르셀로나 감독으로서 최고의 순간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최고의 순간은 라리가 우승했을 때겠죠. 그런데 차비 감독이 바르셀로나 지휘봉 잡고 나서 유럽 대항전의 약한 면모를 드러냈잖아요. 코만 감독에게서 지휘봉 잡고 나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를 소화했지만 결국 유로파로 갔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결국 유로파로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이라는 것이 차비 감독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신감이 차 있는 모습입니다. 챔스 대진 추첨을 고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8강에 오른 팀들의 면면을 봤을 때는 쉬운 팀은 없죠. 아니 어려운 팀들이죠. 바르셀로나의 현 상황을 봤을 때는 그 누구를 만나도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도전자의 자세로 임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경기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것은 팀에게 있어서 플러스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그럼 이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는 누굴까요? 바로 수비 라인에 있는 쿠바르시입니다. 쿠바르시가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에서 이 경기 MVP로 선정이 됐어요. 사실 저는 쿠바르시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어린 선수가 전술적인 이해력이 이렇게 뛰어나단 말이야? 공간에 대한 이해력이 이렇게 뛰어나단 말이야? 수비도 잘하는데 패스도 이렇게 잘한단 말이야? 장점이 너무 많은 선수예요. 패스를 68회 시도에서 61회 성공을 시켰고요. 패스 성공률이 90%죠. 키패스를 한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볼 경합에서 3차례 시도해서 모두 성공을 했고 지상볼 경합에서도 3차례 시도해서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걷어내기 5회, 가로채기 1회. 모든 기록에서 눈부시죠. 올 시즌 공식 12경기에서 1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쿠바르시는 계속해서 출전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바르셀로나가 최근 수비 쪽에서 안정감을 회복한 이유는 텐센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뛰고 쿠바르시가 등장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텐센이 수비형 미드필더, 쿤데가 라이트백으로 뛴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센터백 자원은 풍부하다고 보긴 어렵죠. 이니고 마르티네스, 아라우오, 쿠바르시가 번갈아 가면서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쿠바르시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더욱더 기대감을 가져도 될 듯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경기 보면
보면서 이 선수는 꼭 얘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누구? 하피냐입니다. 하피냐는 양날의 검 같아요. 사실 저는 30분까지 최고의 선수는 하피냐라고 생각했어요. 하피냐의 도움으로 페르민이 선제골을 얻고, 그리고 하피냐의 슈팅에 골대 맞고 나온 것을 칸셀루가 골로 연결을 했거든요. 물론 하피냐가 슈팅한 다음에 골대 맞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계속해서 경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이거든요. 일단 그 장면에서 칸셀루가 골을 넣었으니까요. 그리고 하피냐가 왼쪽에 기용됐지만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연동하는 플레이가 너무 좋았고, 순간적으로 왼쪽에서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이라든가 컷백, 그리고 슈팅, 나름대로 위력적이었거든요. 하지만 후반전에는 완전히 다른 선수였습니다. 후반전 플레이를 보면서 이 선수가 생각이 짧구나, 시야가 좁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동료들이 미처 올라오지 않았는데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이라든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동선이 살짝 겹치는 장면이라든가, 무턱대고 슈팅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쉬움이 컸죠. 전반전 그 정도로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는데 후반전에 이렇게 아쉬운 플레이를 펼친다? 바르셀로나가 좋은 성적을 내려면 하피냐가 조금 더 꾸준히 활약을 해줘야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가비, 도용, 페드리, 페란토레스는 부상이고요. 주앙 페레스는 컨디션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차비 감독은 하피냐를 왼쪽 윙어 또는 오른쪽 메잘라를 기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피냐의 활약이 바르셀로나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 바르셀로나의 향후 경기 일정을 봤을 때 매 경기가 승부처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 펼쳐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 경기, 이 경기 매우 중요하죠. 3위 바르셀로나와 4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니까요. 그리고 4월 22일 날 라리가 32라운드에서 엘 클라시코가 펼쳐집니다.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원정 경기를 펼치는데 이 경기 욕심내야 되죠. 그리고 5월 5일 라리가 34라운드에서는 지로나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챔피언스리그 8강 대진을 봐야 될 텐데 8강에서 누구를 만나든 경기 일정을 봤을 때에는 이 챔피언스리그 경기 결과가 라리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승부처라고 이야기를 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레알 마드리드전, 그리고 지로나전이 모두 원정 경기로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더욱더 부담스럽죠. 일단 바르셀로나는 이 경기 나폴리하고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에도 성공을 했고, 최근 공식 9경기 우패를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이 기세를 최대한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주말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경기가 펼쳐지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올 시즌 리그 한정에서 홈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홈에서는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기가 될 텐데, 문제는 내일 새벽에 펼쳐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인테르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결과죠. 그 경기마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놓친다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흐름이 굉장히 나빠질 테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오히려 주말에 펼쳐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는 있겠죠.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이 경기 잡으면서 한 곱이 넘겼습니다. 이제 주말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 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딱 기다려!